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8일 바이오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홍생명과학, 젤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 1,400억을 오늘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또 7,300억이나 통큰 매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좀 자동차 대형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이 계속 연일 매도를 하다가 좀 이제 돌아섰는데요. 과연 이제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를 좀 받쳐준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서 충분히 뚫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코스피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1조 가까이 매일매일 이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자,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제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또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번 터치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도 아직 흐름 살아 있습니다. 월봉도 음봉에서 양전으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번 상승이 나올 때 바짝 돈 벌어놨다가 내년에는 여유롭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3포인트 올랐고요.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확실하게 튀어나갔고요. 61선 받치면서 코스닥도 흐름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살아났고요.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이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대신 코스닥을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처럼은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사진 않네요.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로 뭔가 대형주로 다시 한번 조금 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고요. 이제 바이든의 큰 정부 이제 예산안입니다. 6,700조를 풀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이 풀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달러 가격이. 그럼 환율이 이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우리나라 장세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제 달러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나 이런 원자재 기업들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은행주도 괜찮고요. 그런 거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소식인데 이거는 국산 mRNA 백신 2023년 개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2023년 이후에 국산 mRNA 백신이 사용 가능한 상황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제 임상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국내 백신 개발 목표를 연구기관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 연내에 이제 비교 임상을 통한 삼상 진입을 하고요. 내년 중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면 국산 백신도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좀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국산 백신 개발이 좀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아직까지 네, 2상, 3상 진행 중인데요.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산 백신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을 또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이제 모더나와 어, mRNA 백신 연구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모더나와 관련한 소식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따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수억 회 분량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19 메이저 리보 핵산이죠. 네, 메신저 리보 핵산 mRNA 백신에 대한 완제 DP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토종 백신 개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선제적으로 백신 개발을 완료한 제약사들의 그 백신 생산 기지로 좀 백신 허브로 우리나라가 자리를 좀 잡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설이나 능력이 되는 그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백신 원액 생산 단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제조 공정을 맡은 것과 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원료 의약 제품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위탁 생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여기서 모더나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스푸트니크 V는 여기 나와 있듯이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따로 다루진 않고 있지만 나중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NA 기반을 모더나가 또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국내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일자로 이렇게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기를 마쳤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이제 1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2% 정도 올랐고요. 82만 7천 원으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좀 올랐다가 급하게 좀 내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계약 생산을 따내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저항선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디뎠던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21선, 61선, 241선이 이렇게 모두 다 모여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에 해당되는 위치에 왔을 때 치고 나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힘을 주고 100만 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관 22만 5천 주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넥신이고요. 제넥신 10만 100원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토종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이제 DNA 관련해서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계약은 이제 한미약품과 계약을 좀 맺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선제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임상 결과만 좋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때 교차 접종을 통한 우리나라 백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넥신도 이제 빨리 인도네시아에서 그 임상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이면 이제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한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월봉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반등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16만원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잠깐 깼는데 자리를 좀 잡으면서 반등을 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모두 좀 약세를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16만원 이상, 네, 여기 17만원, 18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를 이제 전 생산 계약을 다 전 이제 생산 라인을 다 맡아서 한다니까 이제 매출화가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기관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 왔다는 점, 그 점에서 천천히 이 주가가 여러 번 터치했던 이 구간을 뚫었을 때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좀 죽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 좀 반등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이제 찝찝한 것은 이제 21선이 좀 꺾이긴 했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밀어준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RNA 백신에 들어가는 그 주요한 생산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원료를 판매를 한다면 연매출 5천억까지 달성될 수 있다고 이제 한양증권 쪽에서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이렇게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횡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진흥생명과학이 또 한번 그 변곡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를 좀 더 횡보하다가 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뭐 흔들기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레벨업을 할 거거든요. 이런 양봉을 띄우면서. 자, 그러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느 가격 이상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성생명과학이 소스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소스가 죽어있는 그 기업들은 이미 이런 라인을 다 깨버리고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받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오랜 이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이 의문선을 돌파한 뒤에 대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라인을 좀 잡으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도 이제 딱, 네, 요 정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한번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요 얇은 구간에서 좀 나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크게 이 진원생명과학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뭔가 전체적인 이 세력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실렸을 때 바짝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보시다가 네, 21선이 왔을 때 그 반등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드고요. 셀리드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92,000원 라인을 별로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이제 하락을 시켰고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 올라가는 상황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네, 이 차트가 모이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됐다.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이제 92,000원 라인을 뚫으면서 한번 위로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리드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네,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이 단가를 맞추면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네, 잠깐 올렸다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보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이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더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때까지 이제 다른 백신 기업을 좀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도달했을 때 횡보를 시키면서 좀 길게 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도 당분간은 이제 요 라인에서 좀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좀 매도 나왔고 뭐 크게 수급은 변화 없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국내 백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백신사들의 백신을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 최근에 좀 약세를 띄었는데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